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예, 요즘 어수선한 정세 즈음에서 예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근데 잘 맞추던 예언들이 2012년, 뭐 2010년, 2000년 밀레니엄부터 2012년 뭐 마야 달력이 뭐 멈춘다, 뭐 밀레니엄 시대에 이제는 끝이다 뭐 해가지고 종말을 예언하고 뭐 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지금 2019년인데요. 예. 뭐 또 다른 예상, 또 다른 그 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는 또 다른 지구가 또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우리 현세에서 볼 때는 잘 맞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들, 그 거창한 예언들이 틀렸다. 히틀러의 등장과 그 쌍둥이, 미국 그 쌍둥이 빌딩에 그 폭파된 그런 내용들 다 예언해서 맞았는데, 인류의 종말에 관한 그런 최근 예언들은 전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예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사고의 격암유록이라든가 아니면 정감록이라든가, 이건 작자 미상이죠. 정감록, 또 송하비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예언서로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조선시대에는 금서로 다 돼 있었어요. 정감록 같은 건 이제 금서로 다, 그러니까 보지 마라 정부에서 그렇게 관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언서는 이제 민심이 동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동되고 그 불안하게 동요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서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아울러서 또 무슨 예언들이 등장을 했냐면은, 최근에 타노스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진관 스님, 여자 비구니 스님이죠. 그 진관 스님을 통해서 뭐 TV 조선에서 뭐 인터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런 내용들이 좀 전해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역학자들이 뭐 6월달 그 김정은이 뭐 사망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떠들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떠들고 있는 그런 얘기.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후천개벽이라고 해서 그또 후천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느니 아니면 임박해 있느니 하면서 후천 시대의 예고, 이런 것들을 변화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멸망을 한다든가 새로 개벽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또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딘지 종교 크리스찬인데 박승업 성도라고 하는데, 그 예언을 보면은 말세가 다가왔고 핵폭탄이 또 터진다. 뭐 진관 스님도 이제 핵폭탄이 하나 터진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송하비결에서도 핵폭탄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예언이 돼 있어요. 그걸 하나씩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너무 심오하게 그걸 들여다보면 안 돼요. 여기에 빠지거나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상식 차원에서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 남북 대치 그런 상황, 남북 상황에 핵이 존재해서 뭐 FFVD니 뭐 해가지고 미국과 또 북한과의 관계,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 다음에 중국과의 그 지금 경제 전쟁, 러시아의 관계, 베네수엘라에서 뭐 요즘 최근 철수했다고 하는 그런 국제 정세 어수선하고, 또 이란, 이라크 그쪽에 이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요즘 어수선하게 깔려 있고, 혹시 또 핵전쟁을 부채질하는 그런
빌미가 여기 요즘에 제공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그 내용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번 예언서를 한번 어수선한 시기에 한번 예언서를 한번 들춰봅시다. 자, 격압유록이 이제 승운론하고 이제 음비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음비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격압유록에 이제 여러 편이 있는데, 승운론 편이 있고, 이제 음비가 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뭐, 복잡한 내용들은 이제 한자로 다 많이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요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에요. 보면 인다사지 술에다는 술해, 이 술해가 올해거든요. 보면은 올해하고 작년이었어요. 지금 이게 아무튼 누르면은 올해는 이제 기해년 아닙니까? 작년은 뭐예요? 무술. 그래서 끝자 지지만 보면 술하고 해 아닙니까? 무술년의 술, 기해년의 해. 그래서 술해, 당운, 술해의 해의 운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 수레당운에 보면 인다사지,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수레당운 2018, 2019년 확인했죠. 네. 그럼 어느 정도나 많이 죽냐? 혼백다사 인다사다. 혼백까지 많이 죽고 사람도 많이 죽는다. 혼백까지 죽을 정도다. 이런 식으로 예언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딱 볼 때 상당히 너무 무섭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바로 이 시기에 작년과 올해, 작년 보면은 여기 예언서를 다른 서적하고 비교해 보면요, 전쟁은 일어나는데 병사가 접전하지 않는 전쟁이래요. 여기 다 보면 무병접전 병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싸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총칼 들고 싸워야 전쟁이 아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닌 전쟁이 일어나면서 2018년, 2019년에는 커다란 무슨 그 문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든 뭐든 뭐가 생겨서 죽는다. 혼배까지 죽을 정도로 많이 죽는다 그러는데요. 이 북한에서는 이미 점수학자들이 2019년에 자기네 엄청난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그것을 또 그 소문을 막느라고 또 북한 당국에서 막 여기저기 힘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감록. 이제 아까 격압유록을 봤는데 정감록의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세 가지만 요약을 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 병자호란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이후의 예언. 예. 후천개벽 시대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같이 정했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후천개벽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라자수는 여인대화가 인부지라 하라자수는 18가옥이다. 그럼 이것을 말이죠, 그냥 학순이 송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비비 꽈가지고 이제 예언하는 거는 말이죠, 예언하는 사람들은 전부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렇고 이렇게 비비 꽈요. 왜 그렇게 꽈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뭐라고 딱 예언을 하지 못하고 그런 그 좀 야리꾸리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직접적으로 이거다 그러겠지 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비비 꼽니까? 18가국을 풀어보면 송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사라자수, 그러니까 사는 것은 여인대화, 여인대화 인부지, 이걸 다 풀어보면요, 여자 사람이 별을 민 것에 사람인 줄 모른다. 이게 지금 외자다. 외군. 그러니까 외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살리는 사람은 이호성이 그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병나라 그쪽에 이호성이 파견해가지고 외를 막는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는 어떻게 했냐. 사라자수는 우와 횡산 천부지라. 그다음에 화라자수 부토는 온토종토다. 이게 뭐냐면은 이때는 추웠어요. 상당히 추워가지고 온돌방이 살리는 거다. 온돌방에 들어앉으면 살고 밖에 나오면 죽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화라자수, 사라자수, 화라자수. 그런 게 사는 수는 뭐다, 죽는 수는 뭐다. 그런 걸 알려준 거예요. 사라자수는 이제 사는 수, 화라자수. 나를 살리는 거는 뭐냐.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후천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천계획. 여기 보면 후천시대의 도래, 뒤에, 이제 뒤에 나오는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후천계획 시대는 사라자수는 소두무족이다. 그 다음에 화라자수는 사답, 칠두랑, 뭐, 부금, 냉금이, 종금, 하라, 뭐, 엄택곡부, 뭐, 삼인일석은, 뭐, 이제전전의 도화자, 이런, 하여튼, 저 같으면은 개소리라고 해버리고 싶어요. 아니, 뭐, 살려면, 화라자수는, 화라자수, 날아가서 내가 살 것은 무슨 길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딱 터놓고 얘기하지, 왜 비비 꿰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맞췄는지 틀리는지 모르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뒤에 사람들이 풀어서 이게 뭐다란 뜻을 얘기하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게 무슨 태전이라고 해서 대전 불 사두칠수사 미륵불상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닦아라 그런 뜻이고, 삼인일석은 이게 숫자라는 얘기인데 그게 도 닦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도가 태전에 있어요. 전자가 두 개 있는 거 태전이래요. 또 그 도에서는 대전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뜻이 납니다. 이게 후천계복은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게 인류의 본질이 이제 끊어지고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핵전쟁이나 뭘로 해서 멸망을 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있어가지고 발전돼서 좋다 이런 거 생각하진 않죠. 왜냐? 저거 천년만년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천년만년 잘 산다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100년밖에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생애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제 초점이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건데 무슨 후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알아.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무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으면 죽는 거지. 우리 사후에 죽은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하고 상관이 뭐가 있냐 이게요. 더 잘 살게 되고 더 발전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졌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제 후천계획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탄호스님의 여제자 이제 진관스님이 있어요. 진관스님. 이 탄호스님 살아생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 후에 여자임금이 나타난다. 그 당시에요. 월악산의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친다는 이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금강산 댐 공격이니 뭐니 해가지고 북한에서 막 나와서 거기서 댐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공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월악산 그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딱 비치지 않습니까? 그 비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년쯤에 딱 여자임금 박 대통령이 나타난 겁니다. 야, 참 희한하게 맞추더라고요. 이 타노스님이요. 주역, 저도 이제 육효도 풀지만 육효도 주역이나 주역 풀이한 건데 그거의 대가라고 그래요. 역학의 대가이고 해서 그걸 예측하고 타노스님이는 분 자기가 죽는 시각까지도 예언해서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마쳤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유명한 분이 도통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예언한 게 맞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10개, 20개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렵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스토리로 다 꾸며서 다 맞은 거예요. 월악산, 달빛, 물, 30년 후 여자임금 여러 개를 다 종합해서 다 맞춘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핵심이 이거예요. 여자임금이 나오고 3, 4년 후에 통일이 된대요. 자, 지금 보십시오.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자임금이 나오고 바로 3, 4년. 바로 올해예요. 올해가 2019년 3, 4년이 딱 돼요. 올해와 내년. 아니면 작년과 올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임기 여자임금이 나오고 나서 3년 4년 때에 임기를 못 마치고 이제 2017년 그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됐고 그 후에 지금 2년차 아닙니까? 2년에 3년차 지금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여자임금이 나오고 3, 4년이 있다가 통일된다. 그 시점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거 통일이요. 평화통일은 안 된대요.
그거 원래 그게 맞는 말이에요. 평화통일은 이 전쟁일 준비를 해야 통일이 오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건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양심 있는 사람들만 가득 차가지고 착한 일만 일어나나요? 국가와 국가 간은 아주 냉정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자국 이익이 우선이에요. 우리나라는 둘째거든요.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잘 지나고 아주 또 중국하고 잘 지낸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이익은 첫 번째고 중국은 두 번째고 미국도 두 번째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런 것은 뭐냐면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정치에는요 국가 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거 맞아요. 국가 간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고 그걸로 해서 그 내용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탄어 스님이 제자 진관 스님이 인터뷰한 내용들이에요. 예. 보면 진관 스님이 진관사 화해주 전국 비근의회 수석 부회장인데 2011년 6월 6일 진관사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 다음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탄어 스님은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북한의 변동을 말씀하시면서 애들이 성냥갑 갖고 놀면서 불장난을 하다가 성냥갑 안에 불이 번져서 확 타버리는 듯한 그런 증세는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 핵폭탄 얘기라는 거예요. 또 이북의 나이 젊은 사람이 김정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장이 돼서 변환이 있어. 위원장이죠. 무슨 위원장. 예, 무슨 장이 돼서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다 예측해서 맞춘 거예요. 김정은이 나이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예, 이러셨어요. 예. 뭐 그 시기에 무슨 뭐 수령이라고 그러면 수령이라고 하고 무슨 뭐라고 하면 무슨 원수라면 원수라고 하고 뭐 어떤 명칭이 있을 텐데 무슨 장이라고 했다. 위원장이라고 했다. 그런 것까지 맞힌 거예요. 예, 이걸로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천안까지는 조금 위험하고 천안 아래는 괜찮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게요. 이게 핵심이 여기. 그래서 천안까지 위험하다는 것을 가만히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일단 수도권에는요. 그냥 엄포를 넣는 데는 제일 그 핵폭탄을 만약에 쏘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핵폭탄을 쏘는 위치 지난번에 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그걸 연습을 딱 해봤는데 우리 남한을 겨냥하면서 그 동해안에 쏜 그것을 반경으로 쭉 컴파스로 다 그려버리면 바로 이제 그게 서울이 된대요. 그 타켓이. 그건 미리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서 한번 쏴보고 이제 두 번째는 진짜 쏠지도 모른다는데 여기서는 예언이 다 진짜 쏜다. 이게 한 방 터진대요. 그래서 이 어느 위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김정은이라면 내가 북한의 이 군사 책임자라면 어디에다 쏘겠어요? 어디에 쏘겠어요? 제일 저기 쏠 그 대상이 미군 기지예요. 미군 기지. 예, 그 미군 기지 어디 있어요? 평택에 있습니다. 천안 바로 위에요. 그리고 제일 시급한 그 지휘소하고 관측소하고 뭐 등등 가장 시급한 기지가 어디입니까? 공군 기지예요. 이 북한은요 6.25 때부터 경험을 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군의 전투기였습니다. 미군의 전투기 하면은 그냥 제일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이 공군력이 열세하지 않습니까? 미군이나 연합군이 근데 이 공군력에 비하면 항상 열세. 육군의 그 포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엄청 강한데 예, 숫자도 많고 근데 공군력은 아직도 열세하고 예전에부터 열세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어떤 아주 강한 뭐를 받고 있어요. 그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핸디캡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군 기지 공군 기지 중에서 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지가 바로 오산 공군 기지가 있죠.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산과 평택 밑에가 바로 천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안 아래로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 조금 천안까지는 조금 위험하다. 이 조금이라는 뜻이 조금 위험한다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을 때 항상 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좀이라고 그래요. 예, 천안까지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조금을 빼면 천안까지는 위험하고 그냥
천안까지는 위험하고 천안 아래로는 여기에 좀이 있어야죠.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야 돼요. 내가 이제 해석할 때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나라 핵폭탄이 하나 탁 터진다는 거예요. 천안 미국 쪽으로. 예.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잘 맞춘 예언가가 타노스님 예언이 이 예언 속에 이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까지 잘 맞춘 걸로 봐서 이것도 맞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언이.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내가 보기에 통일이 올 때까지 순식간에 변하는데 캄캄한 전체지가 한반도를 석 달 안에 염색될 것이고 이건 뭐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별거 없어요. 예, 그냥 훑어서 읽어보시면 돼요. 정지시켜 놓고. 자, 여하튼 간에 요 세 번째 타노스님이 여제자 진가스님이 예언 전수한 그 내용의 예언들이 핵심이 이렇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역학자들이 유튜브에 있는 역학자들이 예언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에 대한 내용이죠. 사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춘대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2019년 6월 김정은의 사주가 대단히 나쁘게 나온다. 근데 그때 신의 한수에서도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얘기했냐면은 여기 김정은 6월 사망설 박민청 원장이 요 신의 한수고 또 북한 김정은 기해년 2019년 5월 6월에 사망한다. 요 라디오 요거 보면은 여기 어디냐면 요 주소입니다. 요 주소에서 김정은 기해년 2019년 5월 6월 사망한다고 이렇게 TV 요약 조선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이걸 한번 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자, 이겁니다. 자, 북한 김정은 2019년 5월 6월 사망한다 라디오 이렇게 돼 있죠. 80%가 구사하고 있는 자평 명리학이 있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핵 문제와 그 격국으로 보면 변덕이 심한 망나니인데 홍합이 잘 맞으면 36세가 되는 2019년 금년이죠. 기해년 5월 6월에 격사할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가장 잘 맞는 통합사주에서 31세부터 40세에 해당되는 신유 대운수가 2100수이고 2100수는 10단위 수가 그 영수인 것을 대흉한 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세가 되는 2019년에는 운수가 2206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사망한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하여튼 이게 여러 군데에서 이게 나옵니다. 신유연수에 있는 어떤 당조 원장님이 했던 뭐 여기에서 또 이분이 했던 뭐 등등해서 몇 군데에서 있어요. 예. 6월달, 참 6월달이 지금 이번 달 아닙니까? 와, 끔찍합니다. 벌써 6월달인데.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이라는 그 내용으로 이 동영상을 편집을 하고 만드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후천 시대, 후천개벽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요, 후천개벽은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옛날에. 소강절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 회, 운, 세 이런 것을 네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우주 만물이 이제 돌고 도는데 주기를 갖고 이제 돌고 도는데 세월, 일, 신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12진을 하루로 하고 30일을 월로 해가지고 이거 12개월을 한 해로 하고 이 한 해는 12개월 360일 4320진이 된대요. 이런 것은요. 바로 이제 30개의 주기를 갖고 있는데 4320개 곱하기 30이면 바로 이게 새롭게 되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개벽되는 시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320 곱하기 30년이라는 이게 이 숫자로 표시하면 이제 129,600 요거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129,600년이라는 게 이게 완주기인데 그 완주기를 반을 쪼개서 이 64,800년이 전기 선천이고 그 후에 64,800년이 후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선천과 후천의 경계선에 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지났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도래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설을 보면은 그 예언설을 있다 보면 2018년서부터 2026년까지가 경계선이래요. 선천 시대와 후천 시대의 경계선 부분이고 이게 확실하지는 않답니다. 다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른데 문제는 분명한 것은 바로 지금 후천 시대의 도래라는 거예요. 도래 시기가 바로 이 현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니 이미 와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후천 시대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면 완전히 개벽이 돼서 이 완전히 그 하늘에서 사람들이 하늘에서 48 신장이 내려온대요. 그 내려와서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고 나라가 이 모든 인류가 이제 70%인가 이렇게 다 죽어버린대요. 뭐 핵전쟁으로 일어나든지 뭐든 해가지고 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거짓말이 없는 세계. 그리고 인류 문화에 꽂히면 지상낙원이 되고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 있고 만민평등하고 거대한 일국이 되고 통일국가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나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지구가 지금 23.5도 기울어 있잖아요. 그 자오선이 정립이 된다. 똑바로 쓴다. 기울어진 게 바로 쓴다는 거예요. 이런 그 변동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시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후천시대를 공부할 일이 없는데 후천시대가 바로 이 시기라니까 한번 알아보자 하는 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64,800년이 지나고 새로운 64,800년이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이건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멸망하고 오는 거예요. 멸망하고 개벽이 되는 거다 이게. 근데 어느 정도냐? 70%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당장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이게 뭐 나중에 잘 되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뭐 끝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그거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뭐 어떻게 되는 무슨 지상낙원이 되든 만민평등 시대가 오든 거짓이 사라지고 자오정립이 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죽었는데 뭐 무슨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시기가 같은 지금 현재 시기다. 그래서 아주 어수선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변동 시기에는 환란이 오고요. 모든 질병이 돈대요. 질병이 도고 먼저 저기부터 질병이 돈대요. 그 동물들에서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나타나지 않았던 괴질들이 나타나서 괴질은 뭐냐 수상 모르는 질병이거든요. 이 바이러스 숫자가 인류 숫자보다 더 많대요. 바이러스 종류만 해도 그런 식으로 많대요. 이 세상은 악마의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은요, 이 모든 게 이 행복하고 무슨 이 천국이 아니다. 이게 천국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열매를 먹으려면 껍질을 벗게 하는 고통이 따르고 항상 고진감래가 따르는 사인파.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는 상승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기류형이 반복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게 상승세의 천국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악마가 더 많고 악이 많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고 질병이 판치는 세상이고 그런 어려운 혼란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세상에서 버텨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서 지혜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온 거죠. 그런데 이게 개벽이 된다는 거예요. 개벽이 돼서 이제 악마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거짓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민평등이 완전 지상낙원이 되고 좌우가 정립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나는 무슨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70%가 죽어버린대요. 그때 죽어버릴 때 질병도 있지만 핵폭탄도 있어요. 이 핵폭탄 얘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경합내로 내가 따로 정리한 그 내용 보면은 이 송화비결에 보면 나와요. 송화비결. 자, 송화비결을 너무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발췌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송화비결의 말세론에 보면은 붉은 용이 닭을 만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 쭉 나왔는데
여기 뭐 한 흰 광선이 눈을 가리라 해와 달이 운행을 달리하고 문득 우주 가을이 닥쳐왔도다. 예. 좌우선이 충미선을 받고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예. 구천개벽이 됐다는 거죠. 예. 핵이 폭발하여 흰 광선이 눈을 가립니다. 예. 요 내용이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 병신년 2016년부터 이미 2016년에 도래한 거예요. 구천개벽이 이미 도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임박하고 아직 안 왔다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래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2016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18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송하비계는 2016년에 도래했다고 하고 좌우선이 충미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좌우가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핵이 폭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예. 핵이 폭발하고 흰광선이 눈을 가리고 해와 달이 운행을 달려요. 우주 겨울이 돼서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고 저쪽에서 위에서 뭐 하늘에서 내려온대. 48 신장이 내려와서 사람들 다 정리해버린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신인지 뭔지 아까 소두무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은 그런 뭐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동화 같은 얘기죠. 이게 어떻게 이 사실이 될지 저는 이제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이건 뭐 거의 죽을 것 같은데 한 70%가 다 죽는데 70% 이상 거의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들이 있으면 여기에도 바로 핵이 등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핵이 등장했어요. 핵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찬 박성업 성도 이제 뭐 여기서 뭐 전도사 정도 되는가 봐요. 무슨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크리스찬 이게 되면 어떤 이제 집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냥 이 통칭해서 전도사냐 목사냐 이런 것이 아니면 무조건 성도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이분이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예언을 한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이 내용으로 있어요. 그것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서 자 여기 말세 대환란 이 박성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분 박성업 형제 2018년 10월 18일 해가지고 이제 예언을 한 내용들입니다. 말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근데 이분에서는 또 어떤 한쪽에서는 이세는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론이다. 어쩌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하고 이제 그건 뭐 그쪽에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예. 여하튼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도 그래요. 한반도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판결하는데 이 핵폭탄이 한 발이 터진대요.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한반도에 심판을 내린대요. 이런 식으로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종합을 해볼 때 결국 요즘 시기에 김정은이 핵 한 방을 남한테 쏘고 미국이 반격해서 김정은 이제 제거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다른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내용인데 정말 무섭습니다. 이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